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서 보물찾기 코스를 소개해드리게 된 서울문화관광 해설사 문태일입니다. 이 코스는 작년에 새롭게 신설된 서울시 도보해설 관광 코스이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박물관 건물 밖에 전시된 국가 보물들을 저와 함께 다니면서 설명해드리는 코스입니다. 그럼 먼저 국립중앙박물관 유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은 1909년 대한제국 황실이 창경궁에 개관한 제실박물관이며, 국권 침탈 후 조선총독부는 제실박물관 문을 닫고 경복궁에 석조 건물을 짓고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운영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그 건물을 국립박물관으로 운영해 오다가 1972년 현재의 민속박물관 건물을 신축하고 이사해서 이름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꿔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물이 증가되어 1986년 구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사로 이사를 했으며, 또 구조선총독부 건물이 1995년 철거하게 되어 그 옆에 있는 고궁박물관을 이용하면서 이곳 용산공원 지역에 대지를 확보하고 2005년 10월에 새롭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의 대지 면적은 약 30만 평방미터이며 건물 전시 면적은 약 5만 평방미터나 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 밖 정원에는 석탑, 석불, 승탑, 보신각종 등 국보, 보물급 문화재 27점이 숨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물찾기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거울같이 투명한 거울못 호수와 아름다운 정자가 여러분을 반기지 않나요? 이 정자 건물은 청자정이라고 부르며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9년 11월에 건축을 했어요. 이 건축할 때 1157년 고려 의종 때 대궐 동쪽에 청기와 정자가 있었다는 기록과 또 청자 가마터로 알려진 흥남 당진 청자 기록을 참고해서 건축을 했어요. 또 청자정이란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했어요. 이 정자란 원래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벽이 없고 기둥으로만 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휴식하고 즐기는 곳이죠. 이 청자정의 지붕은 팔모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붕 꼭대기에는 누수 방지를 위한 절벽통이 세워져 있어요. 이 누수 방지를 위한 절벽통이 차츰 장식적인 의미와 일상적인 의미가 보태져서 정자를 아름답고 장엄하게 꾸미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은 어딜까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놓치지 않을 겁니다. 짜잔! 이곳이 어딜까요? 이곳이 바로 석탑정원이에요. 이 석탑정원에는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석탑, 석등, 석불 등 석조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탑의 원래 넓은 의미는 불교의 불탑,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 위령탑 등이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불교의 불탑을 의미합니다. 또 불탑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묻고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어 만든 무덤을 뜻하는데, 이것이 변해서 불탑이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제 뒤에 보이는 두 개의 탑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반출될 뻔했던 3층 석탑으로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으며, 경북 김천 가랑사라는 절토에 동서로 세워져 있는 석탑이에요. 탑이란 원래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며, 그리고 탑신부에는 탑신과 지붕인 옥계로 구성되어 있고, 몸체인 탑신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공이 있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는 상륜부로 보주, 옥계, 오륜 등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모두 소실되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두 개의 석탑은 신라 석가탑의 계보를 충실하게 이어온 석탑으로 국보 제99호로 지정된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자, 이제 석탑과 닮은 듯 닮지 않은 석조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것은 고려 초기 경기도 여주 고달사라는 절터에 만들어 놓은 석등으로 이 중대석에 2마리 사자가 조각이 되어 있어서 쌍사자 석등이라고 부르며 보물 제282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 석등의 구조는 등을 받치는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그리고 등을 넣는 화사석과 그 등의 지붕이 되는 옥계석, 그리고 그 위를 장식하는 상륜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중대성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마리 사자가 웅크리고 앉아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돌로 구름 문양을 새겨 놓았고, 이 구름 문양이 상대석과 이 등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죠. 또 이 상대석에는 영꽃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이 석등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각 안에 걸려있는 커다란 종 이름을 아시나요? 이 종이 바로 보신각종이며 보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 종은 조선 세조 14년 1468년에 현재의 서울 탑고공원 터인 원각사라는 절에 걸기 위해서 주조를 하였어요. 그 후 고종 32년 1895년에 종각에 보신각이란 현판을 걸고 나서부터 보신각종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몇 차례 종각의 화재로 균열이 생기고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1985년도에 새롭게 종을 주조하여 종각에 걸고 원래의 종은 이곳으로 옮겨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이 위에 부분 거리새는 하나의 몸통에 2개의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으며 음통은 없는 게 특징이고, 또 몸통 한가운데는 굵은 띠가 3겹으로 둘러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모양은 고려 말부터 조선 시대까지 널리 이 문양이 종에 쓰여졌어요. 자,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실까요? 제 뒤에 있는 불상 2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보다 좀 작고 마모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죠? 맞아요. 이 불상들은 고려 초기 10세기, 11세기에 조각된 것으로 만든 지 10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상은 원래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을 나무나 돌 등으로 형상화한 것을 말하며, 부처님께서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을 싫어해서 BC 483년 열반하신 후 500년이 지난 뒤부터 만들어 모셨습니다. 이 불상의 모습이 사람과는 32가지가 다르다고 하는데,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우선 머리 부분이 꼬불꼬불 나발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귀가 우리 사람보다 대단히 깁니다. 또 이마 한가운데에는 백호라고 하는 긴 털이 있는데, 이건 보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백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날씨도 더운데 힘들게 걸었죠? 이제 마지막 코스니 조금만 힘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이 마지막 코스인 승탑 정원이에요. 승탑은 스님의 사리나 유고를 모시는 조형물이며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졌고,
전국 곳곳 사찰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승탑비는 승탑 옆에 세우는 비석으로 승탑 주인의 이름과 업적, 그리고 승탑의 조성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승탑의 역사와 당시 사회 모습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승탑과 승탑비는 고려 초기의 고승 흥법국사의 승탑과 승탑비이며, 승탑은 머리에는 용머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며 비석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석 몸체의 머리에는 전자체로 쓰여진 글씨가 있는데 이것을 두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승탑은 국보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승탑비는 보물 제359호로 지정되어 있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10분이라면 짧기도 하지만 긴 시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서 보물찾기 코스를 저와 함께 돌아보았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서울시는 이 코스 이외에도 성곽, 궁궐, 성지순례 등 30개가 넘는 도보해설 관광 코스를 개설 운영하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도보해설 관광을 검색하시면 친절하게 예약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200명이 넘는 서울문화관광 해설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럼 안녕.